뿌리 두께만큼 두꺼운 미생물들 층이 있어요. 미생물 층. 근데 이 미생물들이 좋은 미생물이면 요 식물체는요, 수확할 때까지 별 문제 없이 다 수확합니다. 근데 이게 병원균이다 그러면 이 식물체는 이미 수확량도 안 나오고 병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미생물 제품은 살균제 농약하고 혼합하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데요. 맞는 거는 뭐냐? 아쿠도는요, 그 연면 시비하는 것보다는 토양 관주하는 게 최고 효과가 좋은 거고요. 연면 시비하는 거는 연면 시비하면서 그거는 효과문으로 보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못 쓰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실험했던 내용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요, 실제로 현미경 찍어놓은 겁니다. 이게 뿌리 현미경 찍어놓은 겁니다. 뿌리 부위예요. 뿌리 털입니다. 뿌리 털 부분에 여기 바깥에 여기 똘똘똘 붙어 있는 게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미생물. 그러니까 미생물이요.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뿌리 하면 그냥 뿌리라고만 생각하셨죠. 이 뿌리 부분에 뿌리 두께만큼 두꺼운 미생물들 층이 있어요. 미생물 층. 근데 이 미생물들이 좋은 미생물이면 요 식물체는요, 수확할 때까지 별 문제 없이 다 수확합니다. 근데 이게 병원균이다 그러면 이 식물체는 이미 수확량도 안 나오고 병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요, 요런 미생물들을 관주를 해갖고 붙인 거를 그냥 배지 위에다 올린 거예요. 요거 미생물이 빨갛게 보이는 게 이게 미생물이고요. 요거는 미생물 안 넣은 거. 지금 뭐 피어 있어요? 곰팡이 피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거 같은 경우는 아예 곰팡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미생물 안 붙여주면. 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초균이라고 하는 균이 유용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고초균, 유산균, 슈도모나스, 방성균, 광합성균, 효모균, 트라이코더마. 기술센터에서 주로 배양해서 주는 게 효모균, 광합성균, 유산균, 고초균 키워서 줍니다. 그래서 제가 미생물 강의하다 보면, 마이스터 강의하다 보면 이 양반들이 맨날 질문하는 게 요 4개 어떻게 써야 돼? 그래서 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3개는 다 버려버리고 뭐만 쓰라고 그러냐? 바실러스만 쓰세요. 4개 다 4개 다 쓴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것도 없어요. 내가 그러거든요. 효모는 뭔 효과만 있어요? 효모, 여러분들 빵 만들 때 효모 쓰죠? 그 다음에 광합성균도 뭔 효과만 있어요? 자, 유산균도 뭔 효과만 있어요? 근데 저거 가지고 뭐 병도 막내, 뭐도 막내, 막 그런 이야기 무지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듣고 있으면 진짜 답답하죠, 저는. 이게 등록 기준입니다. 대표적인 효과하고 측정 방법이 제시를 돼야 되는데요. 대부분이 기술센터 거는 이거는 아예 없고요. 다른 비료로 되어 있는 것들도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업인들한테 강의할 때 저런 거 없으면 아예 쓰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효과 있는 것만 쓰시라고. 어차피 돈 들여갖고 쓰는 거 누가 옆집에서 좋다고 그래서 막 쓰시지 마시고 효과 있는지 물어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 이게 무슨 효과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죠, 이제.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미생물 이름도 있어야 됩니다. 이름. 그러니까 내가 가서 표를 보고 이름을 있는지 없는지 꼭 보라고 그러거든요. 효능, 이 이름이 뭐하고 같으냐? 효능하고 같다는 거죠. 효능. 저는 이름만 딱 보면 이게 무슨 효능이 있다고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효능하고 이름하고 세부명하고 딱 매치해갖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자, 또 하나가요. 미생물 제품에는 또 뭐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강의받는 사람들은 가면 여러분들 귀찮게 합니다. 유효기간 지난 것 같은 경우는 가서 이 유효기간 지났는데 이거 새 걸로 바꿔줘.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성분이 보증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2년 내지 4년이 성분이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4년 동안은 내일 모레가 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 먹는 제품들도 더 유효기간이 있듯이 미생물도 이거 생물이다 보니까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보면요. 이제 저 같은 경우 미생물 쓰시는 분들이 친환경 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시는데 저는 친환경뿐만 아니라 관행 농가들도 미생물 쓰면 효과가 좋다고
굉장히 보고된 것도 많고요. 특히 미생물 같은 경우는 관행농가들에서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실제로 친환경 하는 사람들보다. 근데 여기가 병해충 관리용 친환경 자재를 보면 충 관리용은 식물 추출물이 대부분입니다. 약 30% 됩니다. 이게 전체. 왜 그럴까요? 고삼, 님 이런 게 실제로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충. 근데 병해 관리용은 뭐가 미생물이 한 17% 되고요. 미네랄, 황이라든지 보르도액 같은 경우가 몇 프로 정도 돼요? 한 1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합하면 30% 식물 추출. 이게 거의 대부분 시장을 다 차지합니다. 그죠? 근데 보시면 미생물 제품은 제가 미생물을 다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제가 미생물 바실러스 스트랩토 방생균이고요. 이거는 트라이코도마라고 해가지고 곰팡이고요. 이거 슈도모나스인데 보면 대부분 뭐죠? 바실러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바실러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요즘은 이제 진흥청에서 몇 년 전에 속 차려서 이제 진흥청에서 이걸 FARC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A, B, C, D 돼 있는 걸 우리나라 말로 가나다라 이렇게 바꾼 거예요. 똑같이 분류표를 해놓은 건데 여기 보면 살균제 작용 기작을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여기 보면 쭉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보면 바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여기 뭐 있어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고 돼 있네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요거는 세포막 파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랑 요 호흡독의 다그룹이랑 혼합을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지금? 합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생물 제품은 살균제 농약하고 혼합하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데요. 맞는 거는 뭐냐? 이런 미생물 제품들은요, 뭐하고 혼합하면 안 되냐 하면 여기 가스카마신이나 농용신이나 사이클린, 이게 항생제 제품이죠. 살세균하는 이런 농약들하고 혼합하면 얘도 세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균을 죽이는 그런 목적 자체가 있어갖고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저게 실제로 요게 다른 것들을 같은 경우는 곰팡이 죽이는 거거든요. 요거랑 혼합해갖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활용을 하실 때 요거 하나보다는 여러 개 다른 균들하고 합제 만들어 쓰면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고요. 제가 면역 이야기 많이 했죠. 면역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면역에서 실제로 여기 기주 저항성 유도라고 써졌죠. 차 그룹에 들어있는 게 이게 면역 활성제예요. 면역 활성제. 지금 아쿠도 같이 요런 게 면역 활성제 플랜트 스티뮬런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런 제품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비오넴이라든지 요런 게 들어있는데 여기 미생물 뭐 넣어놨어요? 제가 바실러스 넣어놨죠. 아쿠도 같은 제품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네. 그죠? 저는요, 아쿠도는요, 그 연면 시비하는 것보다는 토양 관주하는 게 최고 효과가 좋은 거고요. 연면 시비하는 거는 연면 시비하면서 그거는 효과문으로 보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쿠도는 주로 뿌리에다가 넣는 게 좋고요. 지금 제가 면역 이야기 말씀드리죠. 아쿠도 같은 경우는 바이오 스티뮬런트는 발근하고 생육 촉진하는 것도 있고 면역하는 게 있죠. 면역 같은 경우도 뿌리에 줬을 때가 제일 좋은데 경엽살표에도 면역 활성은 활성이 돼요. 이게 생장이라든지 면역 활성 두 가지를 다 보려고 그러면 관주로 가는 게 좋고 옆면에서 효과가 나는 거는 면역 활성이 좋다. 아쿠도 같은 경우는요, 기술센터 거를 1톤을 배양을 해갖고 1톤을 배양했잖아요. 그걸 1리터로 압축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미생물도 1000배로 농축이 될 거고 미생물이 내는 대사물질 있죠. 그것도 1000배로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미생물이 내는 대사물질도 1000배로 농축이 돼가지고 입에 뿌렸을 때 그 대사물질, 미생물 자체보다는 미생물이 냈던 대사물질이 농축되어 있는 그게 실제로 효과를 보이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가 아쿠도 이 고초균이 왜 제품이 많은지를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보통 기술센터에서 배양해서 농가들한테 주는 균입니다.
이거는 영양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뭔 영양분만 많냐? 미생물이 먹고 살 영양분만 잔뜩 줘요.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어떻게 돼요? 막대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게 현미경으로 찍은 겁니다. 이게 영양세포라고 그럽니다. 요것들은요, 실제로 스트레스라든지 토양에 자외선 같은 거 쏘면 금방 죽습니다. 근데 이게 오랫동안 놔두고 영양분이 없고, 이게 제품에 들어있는 아쿠도라든지 그런 제품에 들어있는 고초균의 모양입니다. 이게 다르죠, 모양이. 그죠? 이게 내생포자라 그래갖고 구멍이 주머니 하얀색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얘네들은요, 100도씨 물 팔팔 끓여도 안 죽습니다. 얘는요, 한 60도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제품이 유효기간이 2년이나 4년이나 되는 이유가 어째요? 회사에서는 전부 다 요런 형태로 만들어갖고 제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쿠도 안에 들어있는 제품은 요 상태로 들어있어요. 기술센터 거는 요 상태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다른 제형화가 안 돼 있는 미생물 제품은 다 어떤 상태로 돼 있어요? 요 상태로 돼 있어. 그러니까는 실제로 유통을 하고 그럴 때 균이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생물 비료나 농약 등록할 때 보증균수 10에 몇 승이죠? 6승이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한테 근데 글로벌 스탠다드는 6승은요, 여러분들이 100배나 1000배 이상 하면 균수가 몇 개예요? 3승. 1000개밖에 없어. 그게 가서 일하겠어요? 물 뿌리는 거하고 똑같지. 그죠? 그러니까 균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실러스에 대해서만 오늘은 공부를 하겠는데요. 바실러스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아밀로르키페션스, 벨렌제진스, 이 세 그룹들 같은 경우는 주로 살균력이 굉장히 뛰어난 균입니다. 살균력.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살균제로 판매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 제품은 요 셋 중에 하나, 둘, 세 개가 다 섞여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바실러스 메가테리움이나 바실러스 리체니포미스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면역이나 생장 촉진, 바이오 스티뮬런트입니다. 그래서 아쿠도에 들어있는 게 뭐냐? 요겁니다. 리체니포미스. 근데 바실러스 중에서요, 안 좋은 놈이 하나 있는데, 그게 탄저병 일으킴. 이 탄저병이 우리 작물의 탄저병이 아니라 사람, 옛날에 9.11 테러 사건 났을 때 편지 봉투에 탄저병에 포자 붙여갖고 배달돼갖고 한번 난리 난 적 있죠. 그게 바실러스 안스란시스라고 해서 동물이나 사람한테 탄저병이 일으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미생물 강의하다 보면요, 별 군데서 전화가 다 오는데 국정원에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요, 농가분들이 미생물을 자꾸 자가배양하시는데 가끔 가다가 간첩들이 내려가지고 만약에 이걸 뿌려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가 오염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거기 뿌리면 그 가축이나 사람 다 죽는 거죠. 내가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네, 대량 배양하는 거. 그래서 글로벌 회사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균수도 10에 9승, 10승 이상이 돼야 되고, 이 대사물질도 농축하는 제형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이런 오염균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발효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표적인 바실러스균, 이거 뭐 거의 역사가 100년이 넘을 겁니다. 비티균 있죠, 비티균. 예, 비티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얘네들은요, 맞아서 죽는 게 아닙니다. 식독입니다. 얘네들은 유충이 먹어야 됩니다. 안에 들어가서 독소가 이 장에 있는 막을 파괴합니다. 장출혈 일어나서 죽는 거예요, 얘가. 네. 그게 비티균도 코스타키하고 아이자와하고 아이슬렌시스라고 세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니까, 요거가 실제로 모기 유충 죽이는 거예요. 요거 두 개는 모기 유충 못 죽여요. 네, 밑에 거. 그러니까 실제로 모기 나는 데다가 요거 넣잖아요. 요거 모기 유충도 죽여요. 네, 그러니까 같은 비티균도 기능이 다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 농약 쪽으로 넘어가는데, 농약 중에서 제가 미생물 강의 듣는 많은 마이스터 강사분들한테 추천하는 게 BT 식독제하고 바실러스 살균제 두 개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BT균 같은 경우는 다 보시면 뭐 있어요? 나방류잖아요. 그죠? 근데 저거 하나 갖고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나방류에 등록되어 있는 다른 화학농약이랑 혼합해서 쓰시라 그래요.
하나만 갖고는 효과가 늦어. BT균 같은 경우는 한 3일 기다려야 돼. 농가분들이 3일 기다리나요? 못 기다려요. 네, 바로 탁 맞으면 떨어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효성으로 오랫동안 보관해갖고 2가지 기작으로 죽이면 내성도 안 생깁니다. 또 하나가 이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이 그룹인데 이게 이제 아트플랜 뭐 요런 게 여기에 지금 FMC에서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다양한 역병, 흰가루병, 잿빛곰팡이병 요런 병을 방지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왜 기술센터나 다른 미생물 제품들이 효과가 없는지를 이 사람들이 미생물 전공자들이 실제로 왜 이 사람들이 미생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미생물 제품을 다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시면 BT균 같은 경우도 보면 BT균이 이만큼 한 25% 있고요. 여기에 뭐 있어요? 계면활성제하고 안정제하고 증량제. 농약이 기본으로 들어있어야죠. 그죠? 농약에는 기본으로 들어있어야 돼. 근데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거는 그거 뭐 진흥청에서 미생물 배양해갖고 뭐 100배 뿌려라. 저게 농민들이 넣어요? 못 넣어요? 못 넣어요? 못 넣어.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해하셨죠? Here we go.